서울 일대에서요. 신출 규모란 연쇄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늦은 밤 한 남성이 가게 문을 쿵쿵 두드리는데요. 급기야 이런 절도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의 한 카페입니다.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남성이요. 유리문을 마구 걷어차더니 아이고.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네. 저렇게 강제로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CCTV가 이렇게 버젓이 찍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 남성은 현금을 챙겨서 도주합니다. 아하. 다른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남성인데 이번에는 철제 바구니를 주워와서 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있어요. 어허, 네. 낑낑대서 저렇게 어렵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네. 잠시 후 저 남성 이번에는요. 저기 금고를 아예 통째로 들고 주랭랑을 친 겁니다. 네. 처음 보신 영상은 서초동의 카페였고요. 두 네. 번째 영상은 을지로에서 벌어졌던 절도 사건인데 아하. 범행 장소가 저 두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면 저 CCTV에 찍힌 곳만 두 곳이지만 범행을 저지른 곳은 다른 곳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초동, 을지로 그리고 종로구 일대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네. 지금 사흘간 총 5개의 점포에서 돈을 훔쳐서 달아난 건데 그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하. 무슨 서울 뭐 종로 찍고 을지로 찍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저 범행 수법을 보면요. 최단비 변호사님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범행이 최초로 일어났던 날이 굉장히 좀 놀라운 날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기 CCTV에서 봤던 저 범인이 출소한 날이거든요. 하하. 저 범인이 지난 1월 10일에 출소했습니다. 근데 네. 최초로 범행이 발생했던 날이 11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출소를 해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새벽에 바로 다음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아하. 것이고요.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습특수절도죄와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형을 살았던 아.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35년을 살았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한 3분의 1 가까이 된 10년 정도를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하하.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출소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출소를 한 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최초 범행 장소인 서초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저 11시 50분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범행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3일간 무려 5개의 점포에 절도 행각을 벌였고 네. 현금만 총 102만 6천 원 상당을 아하. 훔쳤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범인이 잡혔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아니 우리 가게에 그 무인 경비 시스템 해놨는데요, 저렇게 문이 그냥 저렇게 다 열리네? 오히려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범인이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범죄고요. 아하. 연쇄적으로 벌일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 범인이 준비한 거는 장갑하고 마스크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리문을 이렇게 고른 거죠. 그래서 쉽게 네. 열 수 있는 그 문들을 선택을 해서요. 아하. 그냥 단순하게 부시고 열고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CCTV라든지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느냐? 네. 알고 있었다고 알고 합니다. 있었다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그래요? 네, 그것이 근데 도망친 건 금방이지 않느냐. 훔치고 도망치는 참 건. 이걸. 실제로 범죄에 걸린 시간, 아까 금고 통째로 뜯고 네. 오잖아요. 실제로 1분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이야. 도망치는 시간 안에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뭐 늘 이런 절도 사건 보면은 범행 이유가 뭐냐 또 경찰이 알아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생활고 또 이번에도 생활고였습니까 혹시? 이번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아하. 그리고 출소 후에 마땅한 직업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출소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 있죠. 네. 두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두부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지인하고 가족들이 두부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연락할 것도 없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의 원래 그 직업인 직업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절도를 일으킨 거 아닌가. 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교도소라는 것은 사실 재범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재범이 예방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하. 시스템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김동철 교수님 앞서 경찰이 당신 CCTV 그 가게 CCTV나 무인 경비 시스템 있는 거 알았어요? 했더니 알고 있어요. 근데 도망치는 건 금방이잖아요. 라고 뻔뻔하게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나 뭐 교도소 들락날락 했으니까 나 이번에도 뭐 교도소 갔다 오죠. 이랬겠네요, 그러면. 자,
지금 얘기하신 게 또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자, 30여 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가 유사 10여 범죄를 많이 년간, 10여 년간 네. 10여 년간 이제 유사 네.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자포자기 범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 생활 중독형 범죄라고도 합니다. 생활 중독형. 예. 아하. 이게 자포자기 범죄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무직으로 있었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인철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족도 없었었고 음흠.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잡혀도 비슷한 경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자포자기 범죄로 갔었던 것이고 생활 범죄라는 게 이제 계속 한번 범죄를 해봤더니 네. 뭐 직업을 특별히 가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맞지도 않고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생활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교도소 다시 이제 가게 됐잖아요. 이게 또 이 범죄가 또 반복됐으니까요. 누범이잖아요, 누범. 그러니까 교도소 가는 거 그냥 그것도 그냥 태연하게 갈 줄 알았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참 이게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이 다시 교도소를 가는 거는요.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참 최단비 변호사님, 이건 정말 이런 정도의 도벽은 거의 중독 수준 가깝다고 봅니다, 진짜. 그렇죠. 상습절도죠. 처음에 왜 혹시 교도소에 다시 갈까 그런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을 왜 했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되어서 안에서 교화가 아무리 잘 돼도 사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재범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라는 네. 문제들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상습절도이고 상습의 도벽이 있다라고 하는 네. 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소를 했어요. 사람이 보통은 아무리 사회 적응이 어렵고 하더라도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교도소에서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속이 된 상태로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이번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제대로 사회에 적응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를 뭐 며칠 동안 네. 직업도 구하고자 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되지만 이러한 그렇죠.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이런 절도를 네. 저질렀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서초동에 가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아, 했단 그래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습절도, 이제껏 상습절도가 아니라 이번에 기소가 돼서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상습성이 굉장히 많이 고려가 돼서 양형당기소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나 국민들도 웬만하면 뭐 생활고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동정하는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마 눈꽃만큼의 동정심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출소 당일날 그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게 어디 가서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경찰이 앞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나 봐요. 지문도 안 남긴 거예요.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CCTV를 토대로 동선을 파악하느라 한 일주일 정도 세상에 우리 경찰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잠복 끝에 이 사람을 검거를 했대요. 이번에는 정말 반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안타깝습니다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네네네. 아마 이렇게 핑계를 댔을 거예요.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취직을 안 시켜주잖아요. 전과자들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건 핑계 같고 이 징역형이라는 것은요. 교도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기술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왜 그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이제 이분의 가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형을 살고 나오면은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충실하게 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